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또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저는 요즘에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배블리TV 제11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배블리TV의 배를 차지하시는 배석희 전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청라총연 회장 배석희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배블리TV를 시작하고 나서 참 시간은 빨리 간다. 벌써 이제 11회가 돼가는데 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10회 영상들 즐겁고 유익한 영상들만 모아서 베스트 클립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또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입니다. 회장님 잘 들어주세요. 루나소나님이거든요. 배석희 회장님이 나날이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노블리님과 같이 해서 그런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염색을 했어요. 근데 그 염색 중에 제일 좋은 게 오징어 먹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먹물이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염색할 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치라든지 흰머리 있을 때 오징어가 그 먹물로 염색을 하면 싹 가려주거든요. 근데 오징어 물이 아주 안 좋은 오징어 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 주변에 아주 그 먹물 튀겨가지고 아주 안 좋게 하는 먹물도 있는데 원래 오징어 먹물이 어떤 염색을 할 때 아주 좋은 거라고 하려니까 이 오징어 먹물이 좀 좋은 의미로 우리 청라에서 쓰였으면 좋겠다. 그 오징어 먹물이 또 포테이토도 연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징어물하고 포테이토하고 섞어서 감자를 더 새까맣게 염색을 하려는 모르겠지만 뭐 청라의 전체 물을 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든 생각이 이 청라 국제도시를 포함해서 이 뭐 영종과 송도 같은 이 아이페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 초기 컨셉이 유비쿼터스 시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랜드도 있는 만큼 이런 뭐 로봇 서빙하는 기계라든지 또 뭐 드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청라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 가게들 이런 것들이 좀 배급이 돼가지고 청라 가니까 뭐 로봇이 서빙하더라. 뭐 이런 그 좀 지원 사업들이 좀 추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 없잖아요, 청라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발전하면 청라의 정치인들은 로봇으로 좀 대체시키는 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그 로봇이 정치인을 대신해도 되겠다. 네, 뭐 거의 뭐 독설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경제청에서는 이 스트리밍 시티 뭐 MOU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뭐 MOU가 만료되는 거랑 사업의 진행이랑은 관계가 없다. 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얘기긴 한데, 자,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내일이 이제 스트리밍 시티 MOU의 만기라는 거를 뭐 여러 채널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민들은 내일이 데드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오늘쯤이라도 최소한 스트리밍 시티가 내일이 MOU 만기인데 어떻게 돌아간다고 공식적인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또 내일로 넘겼거든요. 그럼 내일 또 하루를 또 지켜봐야 된다는 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얘기하신 대로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치더라도 주민들과 또는 당사자 간에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기한. 우리가 법적 용어로 기한이라고 하죠.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안 되면 사전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지난주 베스트 클립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7분 정도 조금 됐는데요. 뭐 벌써부터 이렇게 그 실시간 채팅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 비에나비스타 소셜님께서 노영도님 음반 나온 거 축하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산이라고 제목까지 또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비에나비스타 소셜님께서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신호가 어디에 있니?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신호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야사님 mp3로 네이버 바이브에서 구매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광일이님, 비대위원장님 노래가 넘넘 좋아요, 가슴이 찌릿찌릿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레이첼 김님, 싸이 재오픈하면 배경음악 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카톡 프로필에도 배경음악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야생야사님, 환상의 콤비 두 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호성님, 안녕하세요. 노영도님 신곡 축하드리고 참 좋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딱 어울리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께서 이신욱이라고 첫사랑 이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신욱님을 아시는 분께서는 저희 더청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심층 주제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곡 어떻게 사니가 오늘 정오에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멜론이나 지니, 벅스뮤직, 또 네이버 바이브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그런 아티스트들한테는 그 좋아요하고 이 댓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고, 특히 멜론 좋아요 개수는 아티스트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제 노래가 나가고 있을 동안 회장님께서는 이 어떻게 산이라는 곡도 결국 동암역 이번 출구랑 똑같다고 그냥 어제 들으니까 거의 멜로디가 비슷해서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많이 뭐 호응도 있어야겠고, 주민 여러분 많이 응원도 해주시리라 생각하는데, 뭐 내가 들으니까 큰 감흥은 없고 어떻게 사니 진짜.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회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어쨌든 그 이신우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께서 애절하게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저희 또 관심사가 모여지는 부분은 재작년에 저희가 그 큰 논란이 되어서 이 붉은 수돗물 사건이 있죠. 이 붉은 수돗물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 붉은 수돗물 카페에서 소송을 이제 걸었고, 이 4차 변론기일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론글이 이제 처음 잡힌 거죠. 이제 4차란 얘기는 그 주민들 모임에 이제 그걸 한 단위였었고, 이번에 첫째 이제 변론글이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드디어 잡혔습니다. 우리 이제 박규철 변호사가 우리 선임해서 이걸 진행시키고 있는데, 올 초에도 또 이 수돗물 적수에 대해서 저 위쪽에 계신 분들하고 뭐 약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소송이 시작됐으니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것이 또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긴 하나, 우리 주민들이 이 소송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천시의 그 유정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건강권 또는 그 생명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라서 저도 꼭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사니? 박사과정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이번 학기 마치는 기말 논문으로 이 붉은 수돗물 사태를 좀 정리를 해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 굉장히 큰 대형 로펌을 선정해서 맞습니다.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천시에서도 뭐 아주 그 이름 있는 그 법률 범위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뭐 크게 수돗물 적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우리 청라와 뭐 루원 쪽에서 하나 진행시키는 것이 있었고, 위에 이제 검남 쪽에서 진행시키는 수돗물 적수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아마 거의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우리 박남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적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저기 박남춘 시장 수돗물 적수 관련해서. 그건 일단은 뭐 무혐의 처분이 됐고, 뭐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박람춘 시장에 대해서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그 형사적인 것을 책임을 물었을 때는 많은 의미가 있다. 비록 그 결과론적으로는 예. 우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과연 박람춘 시장이 수돗물 적수 상황에 대해서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민의를 읽어가면서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해결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과 의구심이 있다. 이 법적으로요, 이 수도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책임자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 그 수돗물 적수 사태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은 우리 지자체장인 박람춘 시장님한테 있었고, 우리 또 주민단체로서의 역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근데 올 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 검단 쪽에 뭐 너나들이 카페 매니저하고 저하고 약간 설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고,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냐면 이런 중요한 그 민생에 관련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이번 적수 사태가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관변단체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천시에 영향력 있는 그런 뭐 언론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호도된 면이 있다. 근데 이 수돗물 사건이 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민관이 저희 협의체를 만들 때 저희가 추천하는 주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넣어줘 달라 얘기했는데 그런 요청들이 다 거부당했고, 예, 인천시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수돗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예. 그 구성 단계에서부터 뭐 상세히 얘기를 하자면 예. 너무 길어질 텐데, 일단 대책위원회에도 저도 있었고, 예.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박람춘 시장님의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분이 그 대책위원회에 있었고, 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인천시의 관외 입김이 작용하는 분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돗물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최근에 또 수돗물에 대해서 적수가 아니라 유충활도 또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런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인천시에서 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상수도 관련된 예. 우리 실무자들의 이제 실수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이에 따른 또 법적인 진행도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뭐 진행 중인 상태다. 뭐 제가 예상컨대 아마 결과론적으로 그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책임이 지지 않는 그런 결과로 맺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민변이라는 이제 변호사 모임이 있는데, 예.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자, 박람춘 시장이 어떤 민주당이라는 소속이잖아요. 근데 민변은 누가 뭐 주민들이 알더라도 당연히 민주당과 가까운 그 변호사들의 모임이고, 이 민변 출신의 정치인들이 상당 부분 지금 민주당에 있죠. 예. 우리 저기 최고 권력자서부터 상당히 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박람춘 시장님의 어떤 적수 사태와 관련된 이런 소송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민변이 이 소송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소송을 맡기지 않고 그나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당시에 이 변호사 선임할 때 그 약정서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박교철 변호사님하고 약정서를 맺을 때 그 청라청년이라든지 우리 주민단체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주민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변호사님과 그렇죠. 수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자금조차도 예. 우리 주민분들이 1인당 2만 원씩 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그 소송 비용이 뭐 청라청 계좌로 들어왔다든가 어떤 주민단체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예. 변호사 사무실 통장으로 예. 바로 입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 저기 뭐 위에서 뭐 너나들이 그 카페 매니저가 얘기하듯이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비용과 조건도 변호사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뭐 성공보수가 왜 18%냐? 예.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소송의 성공보수가 일률적으로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럼요. 예. 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었고 예. 또 인천시라는 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18%가 과한 것이 아니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성공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고가 승리해야지 나갈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또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연구하시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미에서 18%를 했고 이 성공보수에 대해서 청라청원을 비롯한 어떤 누구도 관여되지 않고 그 부분에 어떤 이익을 향수한다든지 예. 뭐 정모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라청년 찬스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다. 말도 안 단순하게 되죠. 예. 그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우리가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드리기에는 또 뭐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과는 아마 이게 상고심까지 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우리라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해졌죠. 예. 또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단체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걸 대처하냐가 틀릴 텐데 또 내년에 선거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가 또 한번 이슈로 올라서 우리 서구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그 생명권과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진중하게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 사건에 대한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이 소송에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예, 이제 저희가 또 현안으로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지난주 주간 뉴스 보셨나요? 저희 도청라에서 지난주 중요한 토픽들만 모아서 뉴스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뉴스를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소식이 있었네요. 4가지 토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LH가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이런 신도시들 위주로 이 정책의 결정권을 지자체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인천 로봇랜드에 대한 사업 추진의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청라에 이 국내 최초 미국형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많은 이목을 끌었고요.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잊혀지는 이 GRT에 대한 또 저희 심층 기사가 많은 조회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LH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투자 유치라든지 이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권들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그 권한들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 청라 국제도시에 지금보다 더 큰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주민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예. 그 청라와 예. 그 송도를 비교할 때 그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이제 청라는 LH, 이제 뭐 송도는 인천시, 그렇죠. 이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그 LH에 다니시는 뭐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뭐 자기들이 LH에 입사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들 뭐 후배들 입장을 보면 얼굴 들기도 뭐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뭐 LH가 좋은 공기업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아주 난처한 입장인 것은 확실하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청라가 이제 국제도시인데, LH가 이제 그 땅 장사라는 우리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그 땅을 개발한 다음에는 그 원형 상태에서 경제청이나 인천시로 넘기면 좀 책임지고 개발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LH 같은 경우는 뭐 청라의 어떤 큰 청사진보다는 일단은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에 더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청라 입장에서 보면 좀 개발이 더디고, 또 LH 입장에서 보면 청라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LH 여러 사업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약간의 어떤 뭐 홀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 뭐 우리 경제청에 옛날 뭐 청장님마다 그런 얘기 있는데, 뭐 LH에서 뭐 땅을 개발하면 그걸 이제 경제청에 넘겨주면 경제청에서 거기서 이제 위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향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LH 혁신 방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후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도를 보면. 뭐 우리가 그 인허가권 관련된 것도 다 경제청에 있지만, 이 토지와 관련된 개발 사항에 대해서 그 인천시나 경제청에 이관돼서 이것이 개발된다면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의 어떤 사례들이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런 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개발 주체가 일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 뭐 경제청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이 토지를 가져와서 개발을 통해서 지가가 향상되면 이제 어차피 경제청이나 인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경제청이나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지금 아무리 개발을 열심히 해도 그 어떤 지가에 대한 상승분을 LH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토지 소유주는 LH로 그대로 남고,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소유주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인천시가 빚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인천시 입장에서도 세수를 국대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남의 땅이라고 이 두 번째 뭐 약간 그런 것들만 좀 서드 파티에 속하는 것만 주고,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라는. 청라의 그 부동산이 활성화돼서 지가가 많이 올라요. 어차피 여기는 LH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LH는 이익이 나오면 청라에 남겨두질 않죠. 당연히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크게 형성이 된다면 이건 당연히 지자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LH가 땅을 파는 단계에 가지 말고 개발하는 단계,
그러니까 원형지에서 지하차에 넘기는 것은 일정 부분 또 긍정적 면도 있겠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LH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청라에서 시티타워가 있고 국제업무단지가 있는데 뭐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뭐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도 LH가 우수한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국제업무단지로서의 성격에 못 미친다는 굉장히 못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자유구역의 이제 그 맹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산을 소유한 LH,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청, 또 경제청 위에 상위 기관인 인천시, 여기에 또 행정적인 일을 하는 서구청. 그래서 뭐 경제청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이 4개 기관이 전부 다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GCT 아시죠? GCT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차라리 LH에서 그 관련된 그 국제업무단지 땅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국제업무 땅을 경제청에 넘겨라. 그럼 경제청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해서 우리가 이익도 향후에 하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실은 그때 경제청에서도 그렇게 부분이 좀 점검이 됐다. 또 하나는 이제 북이천 복합단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북이천 복합단지도 그때 인천항만공사 땅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경제청에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한참 어려웠는데 결국은 경제청에서 많은 실수로 인해서 땅을 놓쳐버렸죠. 민간 사업자에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일어나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자가 또 인허가권자가 같이 가는 것도 그렇죠.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 그러면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을 완전히 독립시켜 주든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청의 분위기는 또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 좋은 기업들은 한 군데 저희 청라가 아닌 다른 곳에 유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너무 노골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좀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청라 주민들의 이제 그 인구가 이제 10만을 넘어서니까 어떤 정치, 그러니까 인천시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 거예요. 또한 뭐 우리 루원도 어떻게 보면 한 선거구에 있죠. 또 뭐 검단까지도 같이 본다면 이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뭐 정치인들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하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점점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시는데 회장님 허리 피고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거든요. 핀 허리에 지금 맞춰서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가시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궁금한 점이요. 시티타워요. 이 시티타워가 아직도 이 기본 금액이 303억, 그러니까 3032억이었고 여기서 LH는 한 60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은 원래 예전에는 뭐 4,500억 이상을 제시하다가 지금 뭐 한 4,000억에서 4,200억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400억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크게는 600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티타워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지금 뭐 우리 노블링님이 얘기하셨듯이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한 4,200억에서 한 4,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공사를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설계 비용에 대해서 지금 LH와 한양보성 컨소시엄이 소송을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뭐 전혀 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양보성 컨소시엄이나 우리 또 LH에서 이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실적 시공사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측정이 될 텐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원래 그 시티타워가 3,032억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물가 변동률에 대한 금액이 한 3,600억 지금 들리는 얘기로요. 그러면 지금 한 4,200억 정도의 공사 추정이 나온다면 이 6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제청도 부담을 하라. 또 LH에서 부담하겠다. 뭐 한양보성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경제청에서 저는 부담할 그 구실이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시티타워의 최종 소유자는 경제청이기 때문에 예. 경제청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 구조를 짜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경제청에서 실질적으로 또 금전적이나 실물로서 시티타워의 어떤 그 일정 부분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예. 우리가 기반 시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티타워가 나오면 그 주변에 어떤 기반 시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데는 경제청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파트에서 거론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면서 시티타워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최근에 나왔던 뭐 그 시티타워에 대한 어떤 높이의 문제, 어떤 구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최종적인 공사비를 낮춰보겠다는 것들이 거론되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제 기본 설계가 뭐 6월 중에는 뭐 완성이 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빨리 기본 설계가 확정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추정하고 입찰이 붙여지고 좋은 실정 시공사가 등장을 해서 시티타워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뭐 제가 예상컨대 뭐 2023년은 어려울 거고 2024년도 좀 예. 어렵지 않을까. 예. 지금 투트랙 가자는 말도 이제 들리지 않으니까 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한데 빨리 좀 쉬운 것서부터 해결을 해나가자. 뭐 이 지역 정치인 뭐 김경웅 국회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고 주선도 하는 모양인데 뭐 국토부에 있는 만큼 일단 LH 부서부터 확실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SPC가요 예. 너무 돈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좀 책임감도 있고 제 느낌으로는 한양 예. 보성 쪽은 요즘 최근에 그 담당자도 바뀌었어요. 예. 한양 보성에서는 시티타워 가지고 큰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도 없고 뭐 기회가 닿으면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농후하지 않나. 아니 근데 이 기업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L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잠실에 그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몇십 년에 걸친 엄청난 노력을 해왔거든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그런데 전혀 그런 그 기업 이미지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돈돈거리는 게 아닌가. 또 제 이름이 노영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니? 예. 그래서 이 너무 돈돈거리는 거 좋지 않다. 왜냐면 SPC가 어쨌든 본인들이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업권을 얻어갔으면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남탓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게 저는 그것도 너무 기업으로서 아니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최악의 상황을 가면 이제 사업자 계약 해지도 되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실제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예. 일단 그 한양 보성 이 컨소시엄도 시타워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LH에도 책임을 묻고 경제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자는 한양 보성이고요. 예. 한양 보성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응찰했고 거기서 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 기본 설계에 대한 비용이 어떻다, 뭐 돈이 도대체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변명보다는 그렇죠. 본인들이 먼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예. 자꾸 뭐 LH가 공동이고 뭐 경제청도 끌어들이고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청라의 현안들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랜만에 이 청라의 시티타워 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부지들을 보고 갔고 굉장히 많이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뭐 사실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뭐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연락을 받았어요. 예. 박남수장님이 청라에 온다. 그래서 요즘 뭐 의료타운 복합 의료타운 문제도 있고 또 뭐 그동안의 악연도 있으니 좀 얼굴 좀 볼까 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윤창민 보도국장만 가서 취재를 하라고 했더니 가서 사진만 찍고 와서 하여튼 뭐 안 오시는 건 안 났고 저기 뭐 가운데 윤창민 예, 저기 윤창민 보도국장이 살짝 보이는데요. 예. 근데 윤창민 보도국장은 원래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듬직한 이미지가 있는데 항상 저렇게 사진이 찍힐 때면은 왜 그렇게 좀 쭈그런 방태기처럼 나오는지 쭈구리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뭐 저때 우리 더 청라만 유일하게
취재가 돼서 기사가 됐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정도의 관심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뭐 전혀 뭐 관심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청년 현안에 대해서 챙겨가는 모습들은 그나마 좋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해 봅니다. 저 이원재 경찰청장도 아마 같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쭈구리 사진이 윤창민 부도국장 사진이 나왔을 때 이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께서 못난 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윤 국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의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지점에 7호선 추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스타필드 앞쪽에 추가역을 인천시가 하려고 BC값 산정까지 했었죠. 당시에는 이 가정지구 추가역에 대한 이 BC값은 조금 높게 나왔고, 이 스타필드 쪽 추가역에 대한 BC값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이 의료복합타운이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BC값 산출값이었고, 또 지금 북인천 복합단지도 이제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또 그 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100% 자신합니다. 거기 추가역 생깁니다. 추가역이 생긴다. 추가역이 생기는데 이 비용을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가정지구에 있는 그 추가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부담한다. 안 되면 인천시에서 부담한다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지만 이쪽 스타필드 쪽에 있는 그 추가역은 아무래도 신세계 쪽이나 우리 또 의료복합타운 개발자나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BC값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마 7호선 준공 시점에는 분명히 오픈돼서 아마 같이 갈 거다. 특히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제가 이걸 좀 살짝 지자체 쪽에 물어봤더니 지금 추가역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얹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늦어진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7호선에 대한 추가 문제는 가정지구 할 때 여러 번 다뤘지만 지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진행시키면서 얼마든지 준공 시점에 맞춰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설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또 커버할 수 있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스타필드 쪽에 추가역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거는 그냥 가는 사업이다. 아무튼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7호선 본사업 때보다는 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있잖아요. 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진행이 될 때 거기에 얹혀서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긴 한데 거기는 필수적으로 역은 생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책임질 수 있는 말씀하신 건가요? 책임지죠. 책임은 지신다. 책임집니다. 뭘로 책임지시겠습니까? 베벌리 TV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저희 베벌리 TV가 이제 시즌제인데요. 지난 시즌 1에서 19회까지 하고 끝났고요. 이번에는 한 20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갈 수도 있는데 21회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 되면. 그럼요. 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명박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고 임영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신데요. 아산 플러스 신세계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사실 가장 빠르죠. 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니까요. 어차피 지하철이 7호선에 스타필드 쪽이 여기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을 드리긴 어려우나 생기는 거는 우리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렇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텐데요. 좋습니다. LH가 혁신 방안을 발표해서 이제 이 청라국제도시 개발이 속도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변경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사업 추진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는 또 이제 확정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이 인천 로봇랜드가 저희 청라국제도시 입주할 당시, 사실 입주하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로봇타워 하나만 외로이 서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할 텐데 예. 인천 로봇랜드 뭐 착공식 뭐 관련된 기념식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거기에 사진에 보면 예. 청라에 내노라는 정치인들, 다 볼 수 있죠. 유명 인사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인천 로봇랜드는 말이 많았다, 무성했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삽질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번에 뭐 인천 로봇랜드 전체적인 청사진의 기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예.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네,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테마파크가 이 로봇랜드 사업이 지금 지방에서도 한 군데서 추진이 되고 있는 쪽이 있는데 영남 쪽이죠. 예, 그쪽에는 테마파크 위주로 로봇랜드를 개발했다가 뭐 워크아웃 한 데까지 된 것 같아요, 사업자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 같고 그렇죠. 우리 그 인천 로봇랜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로봇 태권브이 생각은 좀 이제 그렇죠. 버려야 되지 않나. 그 테마파크의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4차 산업에 관련된 AI를 통한 로봇 산업, 예.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로봇 산업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천 로봇랜드가 뭐 놀이 시설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예. 이제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기지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입주하게 되는 인구도, 유입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청라국제도시가 또 하나의 4차 산업의 거점으로서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산업시설에 대한 이 부지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로봇랜드 쪽에 가면 벌판만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여기에 좋은 산업들이 많이 좀 유치가 되고 또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또 있거든요. 예. 요즘 IHP 쪽에도 좋은 얘기들 많이 들리고 이것이 확산돼서 나간다면 뭐 인천 로봇랜드도 원래의 구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 김종열님, 청라의 굵직굵직한 사업들 삽부터 푸자. 제발 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에나비스타 소셜님, 방향 설정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장님께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로봇랜드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요, 오래된 기사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인천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임 인천시장 또 그 전임 인천시장까지 사진들을 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그 예. 인천 로봇랜드에 대한 기대도 많았지만 인천 로봇랜드를 이용해서 예. 많은 그 선거에 관련된 그런 작태들도 있어서 예. 이것만큼은 좀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속도를 내보자. 예. 그런 생각이죠. 예. 그래서 시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저희 말고 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했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이 전임 시장 유정복 시장이잖아요. 유정복 시장이 차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현 박남춘 시장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유정복 전 시장이.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뭐 대부분이 유정복 시장을 지지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박남춘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름 뭐 예, 포렁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또 여기까지만. 박남춘 예. 시장님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통입니다. 소통. 다른 면은 몰라도 예. 어떤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큰 위크니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예.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보좌관들이나 옆에 비서관들이나 어떤 동료자들이 그 부분을 메워줘야 될 텐데, 예. 박남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그 재임 기간 내내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해요. 그 스킨십이 또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전략적으로 뭔가를 다 하려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죠. 예. 그냥 뭐 어떤 격식이나 어떤 그 말에 대한 걸 떠나서 예. 서로 좀 소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에도 예. 많은 부분이 풀어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그냥 시장이에요. 그냥 행정시장. 그 위에 뭔가 소통하는 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재임 기간 내에 많이 했었고, 특히 저하고도 굉장한 뭐 개인적인 건 없어요. 이제 제가 주민단체장을 하면서 이제 불거졌던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재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재선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또 내가 낙선운동하면 또 고소하는. 제가 이제 한번 고소를 나가니까 예. 말이 무거워지는데 시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근데 내년 6월달 지방선거잖아요. 이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뭔가 좀 새롭게 변신을 하시면 진정성 있게 변신을 하시면 혹시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로는 글쎄 뭐 남농구 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야생의 야사님, 인천시장 당선을 집권했다고 표현할 때부터 알아봤죠 라고 말씀하셨고, 준DM님, 재선 누구 맘대로 라고 말씀하셨고요. 루나소나님, 소통까지는 필요 없고 잘못한 거는 좀 스스로 인정했으면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송이 정치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청라를 위한 방송이죠. 그럼요. 그리고 저희 청라초년이 걸어온 길들을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할 것 없이 비판받아야 될 대상한테는 정말 제대로 비판을 하고, 또 잘하는 분들한테는 또 잘한다고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딴지는 안 보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한 얘기로 비판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그걸 좋게 자기가 발전적인 방향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안 되셨던 분들이 낙선하신 이학재 전 의원, 그리고 곧 낙선하게 될 박남춘 시장님, 이 두 분에 대한 소통의 능력,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자, 이학재 의원님도 굉장히 소탈한 면이 있으시죠. 그런 반면에 자기에 대한 비판, 자기에 대한 어떤 거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걸 누를 줄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박남춘 시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나실 분이긴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 주에 또 집에 뭐 하나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실 정말 그 비판을요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민들이 비판하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그 비판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는 정말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해서 쫌팽이 있잖아요. 쫌팽이. 나는 나를 원망해도 좋은데 누구를 상대해서 지금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집에 뭐 맞으면 안 날라왔습니다. 워낙에 고생이 많으셔서. 네, 청라 로봇랜드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청라국제금융단지의 M5 구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정 맞나요? 라고 오이소박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라국제금융단지는 M5 블록과는 관계가 없고요. M5 구역은 청라국제업무단지 가구역입니다. 가구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현재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개발 계획 착수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경제청과 협의 중인데 나와 있는 조감들을 보면 73층 정도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것이 예정이 돼 있고, 국제금융단지가 아니라 국제업무단지 가구역입니다. 또 이제 청라국제금융단지는 M5 구역은 아니고 현재 이 A5 이제 그 한양수자인 밑에 쪽으로 47층 정도 규모의 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올해 중에 분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렸고요. 그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GCT 그때 상황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이제 숙박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뭐 환경 문제도 있지만 특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학령 유발 인구에 관련된 주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주상복합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주상복합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거다. 아마 부동산 가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크기나 규모 또 어떤 그 부가가치 면에서도 분명히 기존에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다.
이제는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회장님 허리 피셔야 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허리가 이게요, 자꾸 회장님 카메라를 맞출 때 애초에 좀 기대고 허리를 좀 숙인 상태에서 그렇게 좀 맞추면 좋을 텐데 제가 꼭 여쭤봅니다. 회장님 허리 숙이실 거 아니에요? 나 안 숙여. 허리 꼿꼿이 세우고 할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막 발음도 꼬이고 또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시죠? 피곤한데 뭐 재밌으니까 주민들과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재밌는데 카메라를 맞추 애초에 그냥 기대고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괜한 자존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 허리를 숙이는 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사는지만 네. 어쨌든 로봇랜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현안인데요. 청라의 국내 최초 미국식 코스트코 들어오나 라는 기사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일단은 국내 최초는 맞습니다. 전체가 단층으로 한 개의 층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주차부터 시작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쇼핑, 픽업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미국식 코스트코. 저희가 지난주에 경제청에 가서 살짝 보고 왔죠. 아니요, 자세히 보고 왔죠.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예, 멋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조감도를 좀 봤는데, 여기 뭐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그 아주 뭐 광활한 토지 위에 우리가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미국 같아요. 그런 거고, 또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죠. 비 오는 날은 코스트코 갈 때 꼭 아빠가 운전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커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드랍존이라고 해서 애들은 하고 엄마들은 내려주고 이제 아빠는 비 맞고 가서 비 맞고 쓸쓸히 와야 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그 남자분이 운전을 해야 된다는. 저는 비를 맞아도 좋아요. 비를 맞아도 좋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뭐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또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래만 하지 말고 자기 생활도 좀 봐야 돼. 아니 이 코스트코에서 좀 빨리 쇼핑했으면 좋겠어요. 뭐 스태프들까지 지금 웃고 있는데 왜 웃는 거지? 왜 웃는 거예요? 그 조감도를 보니까 그 위에 옆에가 이제 해변 캠핑장이잖아요. 밑에가 이제 공촌도 있는데 그 동선도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어떤 뭐 그 경관도 뭐 그 담당 실무자분들 뭐 허리 펴시고 그런가? 하여튼 뭐 잘 조감도도 나온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정말 미국 같더라고요. 정말 미국 그렇죠. 같고 저는 정말 비를 맞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동하는 주요 동선들에는 캐노피가 설치가 된대요. 그래서 비를 막을 수 있는 또 장치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공사 기간이 다른 복합시설들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개월 또 빠르면 한 8개월간 만에도 건축하는 거는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좀 하여튼 그 코스트코하고 경제청하고 원만하게 소통이 돼서 빨리 계약이 돼야지. 사실은 좀 뭐 경과심사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업무 협약 MOU든지 MOA든지 진행시키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토지 매매 계약까지 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6단지 주민들의 어떤 편의 시설에 대해서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단지 이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 스타필드 할 때 그 우리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스토가 이제 미국형이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 관계가 적죠. 근데 왜냐하면 코스트코는 창고형이거든요. 창고형이라서 대용량들 많이 이렇게 박스로 그런 식으로 위주로 판매하는 곳이고 또 중소상인분들은 보통의 소매를 하신다든지 또 시장하고 또 청라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관련된 뭐 그 거리가 있죠. 뭐 5km, 12km가 있는데
물론 코스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고 뭐 예. 지금도 편식이 좋아지겠지만 혹시나 또 그걸로 인해서 그늘진 곳이 있다 그러면 예. 우리 또 뭐 정치인이나 우리 뭐 경제청장님이나 예. 잘 살피셔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예. 야생야사님, 차 하나당 주차 공간도 넓겠군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넓습니다. 넓더라고요. 예, 넓어요. 하나당 주차 공간이 예. 우리 아파트에 보통 보면은 RV 주차 공간 있잖아요. 확장형. 그래요. 그 주차 공간보다 더 넓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예. 그 관련된 토지도 높고 예. 또 복잡하지도 않고 예. 진짜 미국 그 스타일, 아메리카 스타일대로 예. 규모도 상당해서 예. 기대가 되고 예. 또 뭐 약간의 그 아킬레스건도 하나 있긴 한데 예. 그것도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예. 비가 오면 어쨌든 아빠들이 운전을 해서 그 아이들과 어머니를 내려주고 예, 비를 맞으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준 DM님께서 아빠 탈모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탈모 가져라고 말씀해 주셨고 청라 아빠들 탈모 생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진짜 아메리칸 스탠다드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 주차장 보면 두 줄 그어졌는데 그렇게 지을지 모르겠네요 하는데 뭐 미국 스탠다드니까 주차 공간도 미국 스탠다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가요. 협약이 왜 늦어지는가 봤더니 이 문구 조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 업무를 수탁해서 하고 있는 이 법률적 그 법률 대리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법무법인 로펌. 김현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말한 건 아니니까. 예. 내가 말한 걸로. 그래서 엄청나게 그 신중하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하고 저는 일을 많이 예. 해보진 않았는데 예. 그 부동산 개발을 할 때도 업무 협약할 때 보면 예. 법적 관계를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예. 그 계속 컨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뉘앙스까지 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네 일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크게 보는데 걔들은 뭐 이런 일 할 때는 괜히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등치는 더 크면서. 뭐 우리도 경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예. 잘 하시리라. 예, 좋습니다. 코스트코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현안입니다. GRT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시점인데요. 성남역이 개통이 됐으니 이 GRT 2단계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공무원과 이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이 GRT 2단계 사업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비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청하고 인천시에서 왜 GRT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돈 때문 아니겠어요? 네, 돈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GRT 예산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 때문에 이제 GRT 2단계 사업을 하면 이제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갈 텐데, 예. 경제청하고 인천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까 뭐 유전보호시장 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부시장이었던 조동환 부장님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통화도 하고 주민 간담회도 했을 때 분명히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 GRT 관련 사업에서 그때 그 예상했던 700억 예. 이것이 소진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확답을 해달라고 했을 때 조동환 부장님이 인천시 자금으로 책임지고 예.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총연회 임원진들, 주민분들, 또 현재 경제청에서 이걸 담당하신 담당자, 우모 담당자, 내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눈이 떨리는 걸 봤어요.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허리 펴고. 이거는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GRT가 왜 중공영제가 안 됐냐면 청라 내부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의 중공영제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내버스가 아니라 또 마을버스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GRT 2단계가 가면 성남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는 버스 중공영제로 도입해서 비용도 좀 보전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청라에 여러 가지 버스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미 2020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GRT 2단계 사업이 종결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또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좋은 방향이라면 뭐랄까 하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이제 김경훈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인 김종인 시의원님, 또 뭐 이재현 뭐 서구청장님도 있었고, 이 GRT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치사해요. 그런데 예. 굉장히 지금 GRT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거는 맞고, 예. 뭐 김종인 시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만나서 GRT 하나 가지고도 한 2-3시간 얘기를 했는데, 뭐 인천시의회에서 시정지를 통해서 이 GRT 문제를 다뤄보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행시켜보겠다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김경호 국회의원님하고도 전화통화해서 이 GRT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제청도 좀 전향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또 우리 더 청라에서도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이 저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GRT 2단계 그 실측 노선을 한번 예. 운행을 했죠. 예.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그 전환점에서 회차 구간 예.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좀 앞 단계에서 이것을 뭐 회차하는 방안, 또 차량의 크기를 약간 줄이는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인천시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그 GRT의 주무 부서는 인천시냐 경찰청이냐 LH냐 핑퐁을 엄청 했죠. 예. 한 8개월 하다가 결과서는 경찰청에 지금 와 있고, 예. 이 경찰청에서 GRT 문제에 대해서 빨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예. 관련 예산도 받아서 예.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 예.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을 또 얘기하자면, 예. 좀 GRT 1단계의 운행 노선과 지금 GRT 2단계의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는 한 개의 노선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근데 경제청이 좀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드디어 생방을 보내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승규님, 지금 오셨네요. 예, 그래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닭광님, 오늘은 좀 늦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노영돈의 신곡 어떻게 사니가 발표가 됐죠. 예. 네, 자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시고, 예. 노시락은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시네요. 멜론에서 좋아요, 하트 꼭 눌러주시고, 멜론 아니어도 지니, 바이브, 벅스뮤직, 유튜브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그 GRT 2단계 사업일 예. 때, 예. 거기는 아마 국적버스는 어려울 거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가게 안 나와요. 회전 가게 안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예. 국적버스가 가려면 GRT 노선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선이 그 차선이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좁습니다. 보면, 예. 자,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추진할 걸 추진하자는 관점에서 보면 좀 고급형 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일반 버스이긴 일반 버스 하지만 도입을 해서, 고급형인 걸로. 예. 그래서 버스가 약간 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자주 빈번하게 그 왕래를 한다면 우리 청라 주민, 뭐 루원 주민까지 예. 좀 편의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번 GRT 노선 좀 변경이 될 때 예. 우리 5단지 주민들이 그 GRT 혜택을 못 보잖아요. 예. 처음 GRT 1단계 할 때도 많이 참으셨는데, 예. 지금 GRT 차고지가 원창동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출발은 청라 국제도시역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5단지의 그 노선을 만들어서 예. GRT 차량이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 그 5단지 주민들의 어떤 그 교통편의, 대중교통 편의를 좀 우리 주민들끼리 뜻을 모아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식들 4가지 토픽들 위주로 다 살펴봤는데요.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One more thing. 아이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다 했나요? 그래, 뭐 요즘 청라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청라 의료복합타운일 텐데, 예. 뭐 겉보기에 예. 수면상으로 보면 뭐 2파전이 좀 가요. 우리 서울 아산하고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가는데, 우리 그 인하대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학연을 통해서 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또 인천 경제 자유구역 이름을 비스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뭐 대놓고 뭐 인하대를 밀어주는 발언도 했고, 또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뭐 500병상 규모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500병상 규모라는 게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이상이죠, 이상. 예, 제한치고요. 500병상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소리고, 오늘 보니까는 뭐 1100병상, 1100여 개의 병상을 제한한 컨소시엄도 있고. 그거는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그 병상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디칼인가? 예. 그것도 하고 오피스텔도 짓고 그러는데, 예. 뭐 최근에 그 인터넷 방송인가요? 예. 거기서 보니까 뭐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기관들의 예. 또 생존권이나 뭐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나대 컨소시엄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왜냐하면 청라는 물론 인천 안에 있지만 예. 청라 국제도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죠. 청라 국제도시라고 이런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인천의 한 부분보다는 국제도시로서 전국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게끔 그렇게 특별한 구역이거든요. 예. 그 단지 인천 안에서의 뭔가 때문에 그 인천에 있는 그 컨소시엄을 선택해야 되는 논리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제가 뭐 여기를 해야 된다, 여기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청라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려면 역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역량과 자본력과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또 누군가는 뭐 한쪽은 의과대학이고 한쪽은 분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또한 그것이 이 결정적인 사유는 아닐 것이다. 예. 우리가 분원이 오더라도 어떤 컨셉으로 오느냐, 또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 올 건가는 지금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지 지금 이제 경제청에서 이 심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걸 결과를 발표하는 걸 지켜볼 일이지, 지금 뭐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컨소시엄을 해야 되는 것이 마치 뭐 인천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청라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유상과 어떤 그 설립 취지를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죠. 저는 맞지 않다고 예. 생각이 들죠. 이게 저희가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를 포함해서 더 청라 유튜브 커뮤니티에서까지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서울 아산병원 KTNG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비율이 약 98%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인천경제청에 이 자료를 제출을 했고, 또 저희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좀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런 강조를 좀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요청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 오늘 또 개인톡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제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비율이 98%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 좀 애드벌론이라든지 이런 현수막 같은 거를 공개적으로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데 입찰 예. 기업들이 전부 다 예.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방송에서 어떤 특정 뭐 컨소시엄을 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GCT 때도 예. 뭐 제가 어떤 모험을 받았냐면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미래산업이었나요 그때? JK 미래. JK 미래. 예. 거기와 제가 뭐 내통을 해가지고 뭐 예. 한다. 저 그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게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경제청으로 하여금 예.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맞으나, 예. 뭐 또 우리가 어떤 뭐 특정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경제청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좀 걱정되는 우려점도 있더라.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표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사회 또 뭐 지역주의 또 뭐 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그 경제적 심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안들 다 살펴봤고요. 원 몰팅까지 또 해봤네요. 발음이 예. 제가 이제 좋네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세요. 가는 건 자유로우나 올 때는 힘들다. 알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 그리고 더 청라맘스 스퀘어까지 꼭 가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1분만 딱 네. 얘기했다. 그 우리 더 청라와 뭐 그 사단법인 뭐 자연과 사람인가 인간인가 뭐 있어요.
그분들이 그 대표하고 해서 더 청라의 임원진들을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뭐 1차적인 뭐 서부경찰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 발행 전까지도 명예훼손, 그 다음에 업무방해,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 이렇게 해서 걸었었는데, 전부 다 불송치 아닌 무혐의가 났다. 예. 물론 뭐 서부경찰서 단계고, 그 관련된 사람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뭐 항소까지 했더라고요. 참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비행기 타고 다니신 분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 비행기 타고 너무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이 사고가 비행기 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 그래서 멘탈이 너무 하이 쪽에 있어서 높게 있어서. 어쨌든 뭐 1차적인 결과는 이렇게 났고 이분이 항소를 하고 이의시정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결과는 봐야 되지만 그렇다. 또 민사소송도 또 거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더라. 또 이분이 그때 그 서부강단 아니 서부산단 지하에 무상으로 임대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사 낸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벌였는데 사실은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도 갔었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단체가 서부산단 지하에 무상으로 있는 것은 확인이 됐다. 그건 언론중재위원회 기록지에 자신들이 그렇게 자백을 한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있었다. 지금도 제가 확실히 얘기하지만 서부산단의 환경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그 단체 임원진들의 특기가 뭐냐면 이 돈갑질이에요. 돈 자랑이 대단한 분들인데 알았어요. 돈 자랑이 대단한데 내가 볼 때 서부산단 그 지하 2층에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아마 임차료 한 30만원, 50만원? 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연봉 2억이라고 자랑질 하지 말고 그런 걸 떳떳이 내고 환경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제해라.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소송 문제까지 좀 다뤄봤고요.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란의 어떤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고깃집 같은 데 갔을 때는 이렇게 안 입고 되게 편하게 입거든요. 거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족이신지 친구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블리 TV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 하면서 얼굴 이렇게 이쪽으로 안 보이게 좀 두고서 들었는데 상대편 쪽에서 너는 어떻게 청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라고 했더니 이 하시는 말씀이 청라 사람은 배블리 TV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좀 너무 부풀려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배블리 TV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럼 나도 하나 더. 최근에 그 부동산 사업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청집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배블리 TV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도 재밌게 보시냐니까 재밌게 본데 그래서 왜 보시냐 그랬더니 청라에 돌아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 부동산 사업하신 분이 배블리 TV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배블리 TV 더 하다가는 중앙방송국에서 올라보는 게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뭐 방송 퀄리티는 중앙방송급입니다. 오늘도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이 넘었고 100명까지 넘었던 것은 제가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멈춰서 네,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Make it run away, but I'll keep trying.